한국의 중꺾마의 정신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영화 같은 명승부를 만들어내면서 카타르는 흥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이 월드컵 못지않은 인기를 얻으면서 화제가 된 모습인데요. 타지키스탄은 사상 첫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홍콩은 1968년 대회 이후 무려 56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복귀했습니다. 긴판곤매직의 말레이시아는 2007년 자국 분산 개최 이후 17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 것인데, 자국 개최가 아닌 자력으로 진출은 무려 43년 만의 기적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역시 2007년 자국 분산 개최 이후 17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복귀하면서 변방 국가들이 다른 강팀들을 잡아내며 경기를 펼치는 모습에 아시안컵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안컵 조직위원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관심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런 흥행에는 다른 국가 대표팀들의 명승부도 있었지만 확률적으로 어려운 두 경기 연속 연장 승부와 그것도 모자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우리 대표팀에게 관심은 더욱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은 좀비가 아니냐는 좀비설까지 돌면서 아시안컵의 분위기를 더욱 후끈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2024년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AFC 아시안컵의 18번째 대회로 카타르는 피파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까지 메이저 축구 대회 2개를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더불어 2011년 대회에 이어 13년 만에 카타르는 다시 아시안컵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로 카타르는 1988년 2011년에 이어 최초로 아시안컵을 3회 개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대회에 이어 24개 팀 체제를 유지하며 개최국 대표팀에게는 자동 출전권이 부여되었고, 조 편성은 4개 팀씩 6개 조로 구성되어 토너먼트 라운드는 각 조 1, 2, 12개 팀과 3위 6개 팀 중 상위 4개 팀을 추가 진출시켜 16강전부터 토너먼트를 시작하며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진행되는 토너먼트 라운드는 월드컵과 동일하게 한판 승부로 치러집니다. 지난 대회에 이어 VAR이 사용되며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침대 축구 타도를 위해 추가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도 변수로 꼽혔습니다. 앞서 카타르 월드컵 B조 1경기에서는 추가 시간을 전후반 합쳐서 무려 27분 넘는 시간을 준 예가 있었고, 중동 팀들이 카타르 월드컵 내내 침대 축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는데, 사우디가 딱 그 예로 꼽힙니다. 사우디의 골키퍼는 이강인의 슈팅을 막아내자 다리를 잡고 누웠으며, 팀 닥터가 들어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길 반복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우리 대표팀에게 제대로 당했는데요. 공은 둥글다는 것을 몸소 실현한 우리 대표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며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벤치 멤버 선수들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많은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갈 듯한 아시안컵에 이변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우승을 위해 단 2경기만을 남겨두었고, 10연승 45골을 몰아치던 일본은 이란에게 철퇴를 맞고 돌아갔습니다. 더욱 주목하는 점은 해외 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타르에 남아 한국을 응원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카타르는 축구의 흥행 특수를 누리고 있기에 카타르 아시안컵 조직위원회는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에 입성하던 날 다른 대표팀들과 달리 초호와 축하를 받으며 입국했는데요. 이강인의 구단주인 카타르 국왕은 한국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카타르 아시안컵이 전 세계로 퍼지며 중계가 되며 카타르는 자연스럽게 홍보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월드컵 못지않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기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이 보여줬던 중꺾마가 재현되고 있는 데다 참가국들의 전력 평준화로 연일 명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일 펼쳐진 한국과 호주의 아시안컵 8강전은 우리나라에서 평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시청률을 보였고, 이번 대회 흥행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 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투지로 꼽았습니다. 대표팀은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중꺾마 정신을 발휘해 대회 4강까지 올랐으며 8강전까지 치른 5경기 중 무려 4경기에서 경기 막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단두대 매치가 시작된 16강 토너먼트부터는 90분 내내 0대1로 끌려가다 정규시간 이후에 득점을 기록해 승리를 거두면서 그야말로 매경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모습에 해외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각 참가국의 포진해 있는 빅리거들을 보는 재미도 월드컵 못지않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 26명 중에 20명 해외파로 소집한 일본보다 우리 한국 대표팀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이 엄청났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이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 중이며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에 인기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빅리거들의 활약에 약팀들의 약진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축구 팬들의 아시안컵 유입도 늘고 있는데, 아시아 축구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 60여 개 지역 160여 개 채널에서 중계된 이번 대회 조별리그 시청률은 직전 2019년 대회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으며 현장 반응도 뜨겁습니다. AFC는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관중수가 총 106만 8,587명이며 2004년 최다 기록의 중국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개최국 카타르나 인접국가의 경기가 아닌 한국, 호주의 8강전에 3만 9,632명의 관중이 몰린 점도 이번 대회를 향한 축구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경기를 4강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23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 대표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과 바레인의 2조 1차전에서 중국 심판 마닝이 한국 선수 5명에게 무더기 경고를 주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에 선수들의 기량을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2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황인범, 오현규가 경고를 받으면서 이로써 한국은 총 7명의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고,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우린 이겨내야 하는데 중동 특유의 성질 긁기가 있다면 대표팀도 사람이기에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호주전에서 김민재가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선 김민재가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한국이 요르단을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할 확률을 69.3%로 내다봤습니다. 요르단의 승리 확률을 30.7%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게 내다본 것인데요. 한국의 체력적인 부담감과 경기력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에서 8강 호주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질 것이라던 외신들은 쓰러지지 않는 좀비 축구로 4강까지 오르며 평가도 달라졌으며 경기력과는 별개로 결과를 계속 내는 클린스만호의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면서 아시아 정상을 목표로 도전했으나 상당수 대회에서 중동 모래바람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당장 파울루 벤투정 감독 체제로 출전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도 한국은 카타르의 8강에서 패배하면서 돌아왔고, 2007년 동남아 대회 준결승에서는 이번 평가전 상대 이라크의 승부차기로 저 우승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2004년 중국 대회에서는 8강에서 이란, 2000년 레바논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배하면서 탈락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이란 등 중동 강호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만큼 우리 대표팀의 체력 관리와 카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전술로 상대들을 만날지 주목되는 아시안컵입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품고 있는 우리가 초반부터 변수가 생기면서 아쉬움을 자아냈지만 이제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단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